지금 통장에 돈을 모으는 속도가 물가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부리로 갈립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데 계속 제자리인 사람, 레버리지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 QLD와 TQQQ는 그 갈림길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잔인하게 성과가 갈리는 도구입니다. 먼저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이 하루에 1% 오르면 대략 2%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TQQQ는 같은 조건에서 대략 3% 움직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똑같이 2배, 3배로 빠집니다. 즉 둘 다 나스닥 100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압축해주고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는 계좌를 압축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들 착각을 합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한 이유는 상품 자체가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악마라서 위험합니다. 무지성 매수라는 말을 아무 계획 없이 올인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진짜 뜻은 반대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시작을 못하는 병, 이 병을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시작과 동시에 규칙을 붙여서 습관으로 굴리라는 뜻입니다. 당장 현실을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 10억 얘기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적금 이자 성실하게 넣어도 체감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 기본 생활비 자체가 올라가니 월급이 오르기 전에 이미 지갑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찾습니다. 코인 단타,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건 이야기만 남고 사람이 남기 어렵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달랐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고 그 위기마다 전 세계 돈이 결국 혁신 쪽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핵심 무대가 미국 기술주였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20대가 가진 진짜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은 매달 들어오는 자동 리밸런싱이고 시간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20대에게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단타로 쓰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생활비를 걸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룰을 정하고 지킨다는 전제입니다. QLD와 TQQQ를 어떻게 붙여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QLD는 기본 엔진입니다. 꾸준히 달릴 수 있게 해주는 2배 엔진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속도를 올리는 3배 부스터입니다. 둘을 같은 방식으로 매수하면 망합니다. 역할을 다르게 두셔야 합니다. 첫째, 기본은 QLD로 깔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체감 수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의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면 규칙이 깨지고 규칙이 깨지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습관이 됩니다. QLD는 그나마 멘탈을 지키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달 적립식의 중심은 QLD가 좋습니다. 둘째, TQQQ는 기회 때만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가 기회냐? 이것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나스닥 100이 큰 조정을 받고 시장이 겁을 먹을 때. 둘째, 본주 기준으로 흐름이 꺾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이 보일 때. 셋째, 본인이 추가로 감당 가능한 현금이 있을 때. 이 3가지가 겹치는 구간에서 TQQQ를 쓰는 겁니다. 평소에는 QLD로 엔진을 돌리고 변동성이 커질 때 TQQQ를 부스터로 씁니다. 셋째, 금액과 비중 룰을 반드시 박으셔야 합니다. 이 룰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본능에 먹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달 투자금의 기본 70은 QLD, 나머지 30은 대기.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달에는 그 대기분 중 일부를 TQQQ로 넣습니다. 혹은 반대로 더 단순하게 QLD는 매달 무조건, TQQQ는 분기마다 혹은 조정 때만. 이런 식으로 단순 룰을 고정해 버리셔야 합니다. 넷째,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파산은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필요해져서 팔게 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상금은 따로 두셔야 합니다. 이건 겁쟁이 전략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오래 들고 가기 위한 프로 전략입니다. 돈이 급할 때 팔지 않도록 미래의 나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다섯째, 매수 버튼을 누르는 기준을 너무 똑똑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영원히 시작을 못합니다. 금리, 환율, 전쟁, 정치, 뉴스 다 맞추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꼭 비쌀 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일정 주기로 QLD를 자동처럼 사는 습관.
그리고 큰 조정이 오면 그때 TQQQ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추가하는 습관. 이게 인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20대가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많으면 50만원이라도 투자로 빼봅니다. 그 돈으로 QLD를 매달 삽니다. 시장이 오르면 계좌가 커지니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평단이 내려가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쌓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로 몸값을 올리고 월급이 오르면 투자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남들은 월급만으로 인생이 굴러가는데 나는 월급과 자산이 같이 굴러갑니다. 그때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함을 노립니다. 무리하게 한 방을 노리면 시장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한번 꺾습니다. 반대로 작게 시작해서 오래 버티면 시장은 혁신과 성장이라는 큰 흐름으로 보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단기 스릴이 아니라 장기 습관의 증폭기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하다. 그 말은 반쯤 맞고 반쯤 틀립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요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손잡이를 잡는 방식입니다. QLD와 TQQQ는 손잡이가 규칙입니다. 규칙 없이 잡으면 피가 납니다. 규칙 있게 잡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를 만듭니다. 자주 나오는 걱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 제일 빠른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시간이 또 지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몰빵이 아니라 오늘부터 분할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늦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는 게 늦는 겁니다. 두 번째,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떨어지면 두 가지가 갈립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돈을 넣었다면 공포가 됩니다. 생활과 분리된 돈을 룰대로 넣었다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과 투자금 분리, 이게 레버리지의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QLD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멘탈이 약하거나 투자 경험이 적거나 생활 변동이 큰 분들은 QLD만으로도 훌륭합니다. TQQQ는 욕심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조정에서 제한적으로 쓰는 부스터, 이 역할을 지킬 자신이 있을 때만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어떤 비중이 맞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비중, 그리고 룰을 지킬 수 있는 비중. 이 두 가지를 넘는 순간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이 매매를 지배합니다. 감정이 지배하면 결국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매달 얼마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정말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1,000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내 월급 리듬에 맞춰서 자동으로 투자 리듬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박아드리겠습니다. QLD는 인생 엔진입니다. TQQQ는 인생 부스터입니다. 엔진은 매달 돌리고 부스터는 기회에만 쓰고 룰은 단순하게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무지성 매수라는 말이 진짜로 가장 이성적인 전략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